저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미리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쿄에서 브뤼셀로 돌아가는 길, 하룻밤 경유지로 찍힌 도시 이름이었을 뿐이죠. 지도에서 작은 점 하나로만 존재하던 그곳이 제 운명의 종착역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피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소피 라르센, 벨기에 국적의 국제선 승무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서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우연히 마주친 낯선 도시에서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쿄 출장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피로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8시간 연속 근무와 시차 적응으로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루 경유 일정으로 서울에 도착했지만 솔직히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을 자고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되는 수많은 경유지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마치 미래에서 시간을 건너온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구름처럼 둥실 떠있는 천장, 반짝이는 바닥,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공항이라기보다는 미래 도시의 중심부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미국인 가족은 영어로 질문받고 답했고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받았어요.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제출하자 출입국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제 모국어로 환영 인사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국적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저 수많은 여행객 중 하나일 뿐인데 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패스포트를 돌려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고 싶어요. 작은 친절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죠. 그렇지 않나요? 그의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낯설고도 반가웠어요.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피로와 혼란으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키 큰 한국 남성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순간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유럽에서는 낯선 이의 접근을 조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셔틀버스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쪽 방향이에요. 제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알려드렸어요. 그는 정중하게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억양은 부드러웠어요. 잠시 망설인 후 그의 안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고마워요. 짧게 인사하고 안내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셔틀버스 승강장은 정말 그가 가리킨 곳에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 낯선 한국 남자가 몇 발자국 뒤에 서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셔틀버스 줄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간격을 맞추며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끼어들려 하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죠.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버스에 오르려는데 갑자기 무게 중심을 잃었어요. 피로로 인해 반응이 느려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순간 누군가 제 캐리어를 받쳐주었습니다. 다시 그 낯선 한국 남자였어요. 그의 빠른 반응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면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좀 피곤해서.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캐리어를 들어 버스에 실어주었어요. 장시간 비행하셨나봐요. 괜찮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승무원이신가요? 그가 제 유니폼을 보고 물었습니다. 놀랐지만 유니폼이 노출되어 있어서 당연한 질문이었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배지를 보고 알았어요. 저는 가끔 출장을 다니는데 승무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봤거든요. 그의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첫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는 자신을 김민재라고 소개했고 저는 소피 라르센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재는 번역가로 일하고 있으며 여러 언어에 능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편해 보였습니다. 서울에 처음 오셨나요? 네, 단지 하루 경유예요. 내일 바로 브뤼셀로 돌아가요. 하루만요? 아쉽네요. 서울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데.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말투였어요.
호텔은 어디인가요? 명동 근처요. 아, 쇼핑하기 좋은 곳이에요.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른 영어로 서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문득 이런 우연한 만남이 낯설지만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낯선 사람과 이렇게 쉽게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모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살죠. 하지만 여기 이 낯선 도시에서의 첫 만남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버스가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민재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로 답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만남은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여러분도 우연히 만난 낯선 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행 중 뜻밖의 도움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는 명동 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낯선 도시를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죠. 비록 짧은 경유지였지만 이왕 온 김에 서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바깥에는 이미 저녁 불빛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활기가 넘쳐났어요. 네온사인, 음악소리, 북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마치 24시간 깨어있는 도시 같았어요. 거리를 걷다가 문득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제가 얼마나 외국인처럼 보이는지 의식하게 되었어요. 금발의 푸른 눈, 유니폼 같은 코트까지. 한국인들 사이에서 불편하게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당연했던 제 모습이 여기서는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화장품은 제가 여행할 때마다 수집하는 작은 취미였어요. 각 나라의 특색 있는 제품을 모으는 것이 재미있었죠. 궁금함에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바로 영어로 전환하려는 찰나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이죠. 저희 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공항에서도 그랬지만 이곳에서도 또다시 제 모국어로 환영받다니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프랑스어를 하시나요? 네, 조금이요. 프랑스에서 공부했어요. 직원의 프랑스어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말을 걸어오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죠. 자국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제품에 관심 있으세요? 특별히 추천해드릴 만한 것들이 있어요. 다시 영어로 전환하며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화장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품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피 씨? 뒤를 돌아보니 공항에서 만났던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민재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는 웃으며 다가왔어요. 사실 제가 이 가게에서 프리랜서 번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외국인 고객들이 방문할 때 도움을 주는 일이죠. 정말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명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민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유머 감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민재는 제가 고르던 제품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특징과 유럽 제품과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려주었죠.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민재의 친절함과 지식, 그리고 자연스러운 배려에 경계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제게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주었고 할인 정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직원의 역할을 넘어 진정한 가이드가 되어주었죠.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이 소리로 새어나왔습니다. 외국인을 위해 언어를 준비하고 낯선 이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문화가 너무나 생소했거든요.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민재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이죠.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새겨졌어요. 짧은 만남 속에서도 이미 그 의미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오자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언어 장벽과 낯선 음식 메뉴 때문이었죠. 저녁 식사하셨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좋은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수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낯선 도시에서 이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네, 괜찮아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제 대답에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동에서 멀지 않은 한 식당을 추천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민재는 주변 건물들과 상점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울의 역사와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화려한 불빛과 소음으로 가득한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민재의 설명을 통해 이 도시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건물은 한국전쟁 이후 재건된 것인데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기둥과 창문 디자인에 전통 요소가 숨어 있어요. 민재의 말에 고개를 들어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현대적인 외관 속에 한국 전통의 요소가 녹아 있었죠.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알려주는 민재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실내는 아늑했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는데 창밖으로는 밤의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글로 적힌 음식 이름들은 제게는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제 난처한 표정을 알아채고 영어로 된 메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메뉴에 적힌 음식 설명들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처음 한국 음식을 드시는 거라면 비빔밥은 어떨까요? 채소와 밥을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인데 맵지 않고 건강에도 좋아요. 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재는 한국 식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수저 사용법부터 반찬을 나누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다양한 색감에 놀랐어요. 붉은색, 녹색, 노란색 등 여러 채소들이 예쁘게 밥 위에 올려져 있었죠. 민재는 고추장을 조금씩 넣어 비벼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의 고추장으로 시작해보세요. 입맛에 맞게 더 넣으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첫 입을 먹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맛이 조화롭고 신선했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아삭한 채소의 식감,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고추장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민재는 제 반응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제가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더 많은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벨기에의 초콜릿과 맥주에 대해 물어보는 민재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재는 한국 전통차를 주문했습니다. 유자차라는 것이었는데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재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내일 만날 시간을 정했습니다.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전통시장과 한강을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기분 좋게 수락했습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소피씨. 민재의 인사에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아침에는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였던 서울이 민재를 만난 후 점점 매력적인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경유지가 단순한 경유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와 만나기로 약속한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후 그는 오늘 하루 서울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낯선 사람의 제안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것이 이상할 정도예요. 하지만 민재에게서는 위협이 아닌 진정한 친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한 민재는 상쾌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캐주얼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지만 세련된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그는 오늘 전통시장과 한강 야경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광장시장에 가볼까요? 한국의 전통시장이에요. 거기서 점심도 먹고요. 민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민재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친절히 대답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친절한가요?
모두가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배려하는 건 일상의 일부예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요. 그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고 활기찬 목소리와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민재는 이곳저곳 맛있는 것들을 사주며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건 호떡이라고 해요. 꿀과 견과류를 넣은 달콤한 빵이죠. 호떡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유럽의 어떤 디저트보다 맛있다고 느꼈어요. 아마도 그것은 음식 자체의 맛이 아니라 그 순간의 특별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을 더 깊숙이 들어가자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진열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음식을 사고 그 자리에서 서서 먹는 모습이 이색적이었어요. 이곳이 광장시장의 먹거리 골목이에요. 서울 사람들도 이곳의 맛을 찾아 일부러 오죠. 점심으로 뭘 드시고 싶으세요? 민재의 질문에 망설였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고 대부분은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어요. 당신이 추천해주세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꼭 드셔보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마약이란 이름은 그저 중독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생각나는 김밥이라 그런 별명이 붙었죠. 민재가 안내한 가게는 작은 규모였지만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란색 빈대떡을 굽는 큰 철판 앞에 늘어선 줄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재는 능숙하게 주문을 했고 우리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빈대떡이 먼저 나왔습니다. 황금빛 녹두전에 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들어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니 방금 구워낸 것 같았습니다.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초간장에 찍어 드세요. 그리고 이 김치도 함께 드시면 더 맛있어요. 민재의 안내에 따라 한 조각을 떼어 초간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유럽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풍미였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녹두를 갈아서 반죽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구워요. 서민들의 음식이지만 영양가가 높고 맛도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죠. 마약김밥도 곧 나왔습니다. 작은 크기의 김밥이 예쁘게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한 입 크기로 만들어진 김밥을 먹어보니 참기름의 고소함과 약간의 단맛이 어우러져 정말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이름값을 하네요.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민재는 제 반응에 흐뭇해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분주한 소리와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며 점심을 마쳤어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점심은 유럽에 정돈된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과 부대끼고 손으로 직접 음식을 집어먹고 소리와 냄새에 둘러싸인 채 식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속에서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싶었어요.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민재는 작은 보자기를 파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름다운 전통 문양이 있는 분홍색 보자기를 골라 제게 건넸어요. 선물이에요. 한국에서는 예부터 물건을 포장하거나 선물할 때 보자기를 사용했어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죠. 소피 씨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예상치 못한 선물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성 어린 민재의 선택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시장을 걷던 중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제게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손짓한 후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고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감사의 표시로 과일을 내밀었고 민재는 거절하지 않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지갑을 꺼내 할머니의 과일을 더 사주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미 도와드렸는데 왜 오히려 물건을 사나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움과 감사는 주고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셨는데 그걸 거절하면 오히려 더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민재의 대답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정의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와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낯선 이를 돕는 일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각자의 삶이 너무 분리되어 있었죠.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우리라는 개념이 강한 사회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효율과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유럽의 도시들과는 다른 가치관이 이곳에 있었어요. 관계와 배려가 그저 미덕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은 문화였습니다. 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들에게 다가가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주머니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기부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봉사활동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죠. 그의 설명에 감동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시장을 나와 한강으로 향하는 길, 민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점점 밝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민재는 서울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현대적인 도시로 성장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 도시의 회복력과 강인함에 감동했어요. 우리 벤치에 앉아 잠시 쉴까요? 민재의 제안에 따라 한강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유럽의 어떤 강변보다도 활기차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소피 씨, 벨기에는 어떤 곳인가요? 민재의 질문에 제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의 거리,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역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 등을 설명했어요. 그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언젠가 벨기에에 가보고 싶어요. 소피 씨처럼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와 나란히 앉아 이 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이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말이죠.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별이 보인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민재와 나란히 별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저녁이 되자 민재는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내부는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외국인 손님들도 편하게 맞이해주는 곳이죠. 민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민재가 물었어요. 혹시 육류는 드시나요? 아니면 채식을 선호하시나요? 그의 세심한 질문에 감동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식습관에 대한 배려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사실 저는 채식을 선호해요. 환경과 건강 때문이죠. 제가 채식을 선호한다고 대답하자 민재는 미소 지으며 메뉴를 추천해 주었어요. 한국 사찰 음식은 어떨까요? 불교 사원에서 만드는 전통 음식인데 완전히 채식이에요. 수세기 동안 이어온 방식으로 만들어요. 사찰 음식이요? 그게 뭔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옵션이 제한적인데 전통적인 채식 요리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불교에서는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5가지 자극적인 채소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맞춘 요리법을 발전시켜왔죠. 이곳은 전통 사찰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이에요. 민재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채식주의자로서 식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각하면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더구나 그것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음식이라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은은한 향신료와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버섯과 뿌리채소의 깊은 풍미가 어우러져 고기가 전혀 없음에도 깊은 맛을 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고기 없이도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놀라워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요리사의 정성과 기술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민재는 기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찰 음식의 비밀은 발효와 자연 재료의 조화예요. 간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과 제철 산나물, 버섯 등을 활용해 깊은 맛을 만들어내죠. 요리의 기본은 재료가 아니라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재료를 쓰든 정성을 다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음식에 대한 철학이 삶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재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균형을 중시하는 철학,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식재료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재는 디저트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화려한 간판과 활기찬 분위기가 이국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예요. 조금 매울 수 있지만 정말 맛있어요. 붉은색의 음식을 보고 조금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너무 매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물을 찾았어요. 민재는 제 표정을 보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아, 매워요? 잠시만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몇 분 후 우유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매운맛을 중화시켜 줄 거예요. 우유를 마시자 입안의 화끈거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민재의 빠른 대처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는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점점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한국에서 가장 흔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말을 생각해보니 정말 이곳에서는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자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말이죠. 이런 소소한 배려와 감사의 문화가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어떤가요?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있나요? 민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떤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설명하려니 갑자기 그곳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유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개인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때로는 의심을 살 수도 있어요. 제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의 차이군요.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은 본래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요. 그의 철학적인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벨기에로 돌아가면 이런 따뜻함을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한국의 역사부터 현대문화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이 나라의 아픔과 성장, 그리고 따뜻한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문화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민재의 설명을 들으며 한 도시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지도에서 점 하나로만 존재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생생한 기억과 감정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재와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현지인이었던 그가 어느새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단지 여행자의 일시적인 설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데 정말 아쉽네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언젠가 다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의 말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이 도시와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체크아웃을 하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는 이미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놀랍게도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재는 머쓱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항까지 배웅해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으시다면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이 도시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서울이 어땠나요? 첫인상과 지금의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첫날에 냉정했던 제 모습과 지금의 아쉬움에 가득 찬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었네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민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에서 기쁨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민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포장지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서울을 기억해주세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도자기 조각이었어요.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마음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감동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 열쇠고리를 보며 이 짧은 만남이 단순한 여행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어제 만났던 청소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오늘 가시나요? 좋은 여행 되셨어요?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여행자를 기억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배려였어요.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노동자도 외국인 여행객을 기억해주는 나라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서 민재와 마주 섰습니다. 갑자기 헤어짐이 너무 아쉬워졌어요. 단 하루였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다시 올 수 있겠어요? 민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말없이도 많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어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약속이 생겼어요. 반드시 이 도시로, 이 사람에게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말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짧은 만남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하루의 경험이 평생의 추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며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소중한 것을 두고 온 것 같은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저는 항상 방문하는 도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비스의 질, 시설의 편리함, 문화적 특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서울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보고서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내 인생 보고서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처음으로 업무적인 시선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도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객관적인 보고서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 민재와의 만남, 전통시장의 활기, 한강의 야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공간이었다. 이런 문장은 공식 보고서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업무적인 평가보다 진심 어린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써내려간 글은 보고서가 아닌 한 편의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뤼셀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개인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업무적인 보고서가 아닌 한 사람의 진솔한 여행기로 말이죠. 평소에는 SNS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유럽인들이 많은 질문과 댓글을 남겼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짧지만 깊은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글을 올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메일함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소피의 글을 읽었어요. 서울을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 보니 우리 도시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다음엔 가이드 말고 친구로 기다릴게요. 그의 메일을 읽는 동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과 서울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열쇠고리는 제 책상 위에 있어요. 매일 보며 그날을 기억합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의 이메일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차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시차가 있어도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일상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민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꿈과 고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죠.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변했다고 했어요. 더 밝아졌다고, 더 따뜻해졌다고 말이죠. 아마도 서울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승객들을 대할 때도 더 친절하고 세심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블로그는 점점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 경험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이 타인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이제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제 블로그가 좋은 홍보가 된다며 한국 노선을 더 자주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민재가 있는 서울은 업무가 아닌 제 개인적인 행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을 일로 방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와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다시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매일 밤 그의 메일을 기다리며 그의 도시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여행의 추억을 넘어선 감정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어요. 3개월 동안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휴가를 모아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경유가 아닌 온전한 여행이었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날짜를 기다렸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민재와 서울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이 도시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가자 민재가 환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 때와는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낯선 도시의 친절한 현지인이 아닌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소피, 정말 오셨네요. 민재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수줍은 미소와 함께 건네는 꽃다발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꼭 다시 오겠다고.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진 않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민재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부산, 전주, 제주도 등 한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어디를 가든 서울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배려의 문화가 똑같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어요. 지방도시의 작은 식당에서도 시골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도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부산의 해변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민재와 나란히 앉았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그의 손길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와 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요. 소피,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민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에서는 민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특별한 손님으로 소개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직접 만든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손짓으로 충분히 마음이 전해졌어요. 한국 가정의 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오름 위에서 민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피,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그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 가족과의 거리, 직업의 변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민재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요. 그의 따뜻함과 이 나라의 정이 제게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민재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에 안았어요. 그 포옹 속에서 모든 것이 말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약속, 우리의 사랑까지. 여행을 마치고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제 마음이 이끄는 방향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6개월 후 저는 국제선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정적인 직업과 유럽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미친 짓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요. 민재는 공항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관광객이 아닌 이곳의 새로운 주민이 되었어요.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은 때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사랑과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점차 서울은 제 집이 되어갔어요. 작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이 도시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국제학교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과 언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과 순수한 관심은 제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에게 유럽 문화를 소개하며 저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함께 살며 일상을 나누는 것은 여행 때와는 다른 경험이었어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오해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민재는 한강공원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서였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서툰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살아주시겠어요? 그의 서툰 발음이지만 그 진심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도시, 이 나라, 이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었죠. 네, 영원히. 우리는 작은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따르는 것이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두 문화의 만남처럼 우리의 결혼식도 한국과 벨기에의 요소가 어우러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오랫동안 써왔던 서울의 하루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보고서를 상징적으로 찢으며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경유지가 아닌 나의 영구 도착지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곳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저 지나치려 했던 도시가 제 인생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벨기에 가족들은 처음에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이 도시와 민재의 가족들이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었는지 직접 보고 안심했습니다. 이제는 두 가족이 서로를 방문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제 영혼의 고향을 찾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때로는 낯설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런 순간마다 민재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우연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계획에 없던 경유지가 가장 소중한 목적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모든 여정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연한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엔 관심 없던 곳이 나중에 특별한 장소가 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이 아닌 이곳의 가족이 된 제가 바라보는 한국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